화학원 1학기 2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 중에 모의고사에서 출연한 기출문제입니다. 2단원에 해당하는 거고 6월 모의고사랑 11월 모의고사, 작년 6월 모의고사랑 작년 11월 모의고사에서 2단원 문제인데 곧 6월 모의고사도 있고 해서 일단 영상을 먼저 올려주려고 합니다. 자, 6월 모의고사 4번 다음은 원자 X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원자인지 모르겠지만 양성자 수는 얘의 4배, 중성자 수는 얘의 5배 있어요. 자, 이거 중수소죠? 얘는 양성자 수는 하나, 중성자 수 하나짜리. 그런데 양성자 수가 이것의 4배니까 얘 양성자 수의 4배라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4인 아이다.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지금 이 헬륨의 5배라고 했는데 질량수 3짜리 헬륨이니까 양성자는 번호가 2번이니까 2개, 중성자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뺀 만큼이니까 1이죠. 근데 그것의 5배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니 중성자 수가 5가 되겠죠. 그래서 그 X라는 원자의 원소기호의 원자번호와 질량수를 표시하면 원자번호는 4번에 질량수는 9짜리가 될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오비탈 가다의 모형을 자른 단면의 일부인데 이 3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S오비탈은 구형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P오비탈은 R형이죠. 그리고 추에 따라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딱 봐도 눈이 감이 오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요 반통을 가지고 있는 애는 P오비탈인 거죠. 요런 애들은. 그런데 원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해서 구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얘가 S, 나머지 2개가 P인데 X축 방향으로 배치된 얘, 이쪽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얘가 EPX, 얘가 Y축 방향으로 배치된 EPY가 될 거예요. 연결이 제대로 된 것은 1번입니다. 8번 원자 X와 이온 X2-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전자, 중성자 질량수만 주고 양성자 수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그냥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숫자만큼 양성자가 있을 거니까 9번이 되겠죠.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거니까 19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음이온인 전자가 10개예요. 다시 말해 2개의 전자가 더 들어와서 10개를 채운 상태니까 원래 양성자든 전자든 원래 있었던 개수는 여기서 2를 빼야겠죠. 8개 있었을 거고 질량수가 16이 나오려면 이 양성자 8개에 B, 중성자를 더해야 되니까 B가 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9 맞고 이 X2-의 양성자 수는 여기 B와 수치가 똑같아요. 맞아요. 원자 번호는 X가 9번이고 Y가 8번이니까 X가 더 커야 되죠.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은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얘네들은 뭐 각각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인데 지금 가다에서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합한 값이 1, 2, 3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양자수는 점점 커져야 돼. 그럼 우리가 알겠지만 사실 주양자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예요. 그런데 주양자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가가 제일 크고 다가 제일 작아. 그러면 얘네들 각각 1씩 차이가 나겠죠? 그럼 제일 작은 애가 1, 그 다음이 2, 그 다음이 3, 2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값이 더 바뀌고 싶어도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합해서 맥시멈 3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 결정돼 버렸죠. 얘네들은 주양자수는 3이 1 이렇게 되고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는 다 얼마겠어요?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방위양자수가 0이 되는 A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ML이 0이겠죠. 지금 요 두 값을 더했는데 요렇게 나오고 그런데 주양자수 3개가 다 다르다. 요거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건데 부양자수가 0이라면 S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해서 아까 얘네들은 똑같이 다 자기 양자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든지 다 부양자수가 0인 거니까 가하고 다의 부양자수 똑같아야죠. 네, 누가 더 크다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18번 다음은 오비탈에 관련된 탐구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 4개 중에 하나씩을 칸 4개에다 넣을 건데 이 빗금 쳐져 있는 데는 무조건 구형, 다시 말해 무조건 S 오비탈이 들어가 줘야 되고 얘네들의 주양자수의 총합을 기역 줄과 니은 줄을 더했을 때 같아야 되고 근데 방위양자수는 달라야 된다. 자, 여기 있는 애는 양쪽에 다 포함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1S, 2S, 2P, 3S의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를 구해보면 주양자수 1, 2, 2, 3이고 방위양자수 0, 0, 1, 0이죠. 자, 겹치기로 생각했을 때 사실 숫자는 4개지만 이 니은 줄은 3개의 숫자가 더해지고 기역 줄은 2개의 숫자가 더해지는데 주양자수의 합이 어쨌든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숫자의 조합으로 같아질 수 있는 조합은 뭐밖에 없어요? 1, 2, 2와 2,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2개 칸이 들어가는 기역줄은 얘네들이 들어갈 거니까 일단 반드시 뭐는 들어가겠어요? 3S 들어갈 거고 니은 줄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갈 거니까 1S가 들어가겠죠? 이제 2S랑 2P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이제 그 두 번째 부양자수의 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양자수를 합했을 때 그 부양자수의 총합은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문제 얘. 이 2P만 부양자수가 다르고 나머지 S값들은 부양자수가 다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볼 수 있겠죠. 요 빗금에는 무조건 S오비탈밖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찌 됐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이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이의 부양자수는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찾아줘야 돼. 부양자수의 합은 같으면 안 된다. 여기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일단 3S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야 되고 2개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는 게 여긴 3S가 픽스. 그쵸? 픽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S는 여기나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기역줄과 니은줄의 값을 더했을 때 부양자수가 달라지려면 요 2P는 어느 한쪽에만 포함된데 들어가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 첫 번째 칸에 2P가 들어가면 이 2P의 부양자수가 양쪽에 다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부양자수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2P는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두 칸에 S오비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3S랑 같은 줄에 주양자수가 2인 애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2S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1S가 들어가는 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연결된 것들을 다 잘 조합해서 찾으면 3번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약간 조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고 사실 차근차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차근차근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조건에만 맞으면 되니까 조합을 잘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뒷장에는 작년 11월 모의고사인데 작년 11월 모의고사는 거의 완전 전범위원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모든 내용의 문제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단원의 주기율표 부분도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시점은 아직 오비탈 요 정도 배운 시점일 건데 어쨌든 우리 2차 지필평가에서는 주기율표도 시험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4가지 원자를 기준으로 1, 2에 따라 분류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원자의 번호를 전혀 주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얘네들의 번호를 사실은 잘 알고 있죠. 자, 비금속 원소인 것이 1에 해당하는 거고 2번은 바닥 상태에 홀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일단 해봅시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1s 2개, 2s 하나고 탄소 같은 경우에 1s 2개, 2s 2개, 2p 선생님 번호 틀렸네요. 탄소는 4번이 아니라 탄소는 6번이죠.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해서 선생님 헷갈렸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1s 2개, 2s 2개, 2p에 4개. 그 다음에 플로리는 1s 2개, 2s 2개, 2p에 5개예요. 자, 일단 얘네 3개는 모두 비금속이니까 다 1에 들어가야 되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1개, 홀전자 하나이죠. 그래서 2에 들어가지만 비금속은 아니니까 겹치는 부분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배치를 해보면 탄소랑 산소는 홀전자가 1개가 아니죠. 탄소는 홀전자가 2개, 산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니까 홀전자가 2개예요. 그래서 탄소랑 산소는 여기 가고 플로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서 홀전자가 하나짜리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이면서 홀전자 하나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애가 어디 있고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애가 어디 있냐를 묻고 있어요.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 꼭대기, 물론 18쪽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꼭대기에는 누구? 플루오린이 제일 크죠. 전기 음성도는 공유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 세기인데 그 값을 이미 다 정해놨고 그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가진 아이가 플루오린 4.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플루오린 어디 있어요? 나에 있죠. 그러면 2번이나 3번이 답이 될 거고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아이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리튬, 탄소, 산소, 플루오린 모두 다 2주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애고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일한 수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핵전하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 그러니까 핵에 있는 전하량이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이 줄어들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핵에 있는 전하량이 작을수록 유효 핵전하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약하게 잡아당겨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전자를 당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을 통째로 당긴다고 생각해야지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껍질을 당긴다고 생각한다면 리튬이 가장 반지름이 작을 것이다. 제일 클 것이다. 리튬이 가장 약하게 잡아당기고 있다. 유효액 전하가 가장 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리튬은 어디 있어요? 다에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6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바닥 상태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번호가 연속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요 나머지 음영 처리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주어지지 않았지만 바닥 상태니까 일단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s 오비탈은 꽉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제 나머지가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가 다 비어 있다고 치면 y는 비어 있을 수 있지만 z는 그렇게 되면 전자를 요 p 오비탈에 3개 가져야 되는데 그럼 홀전자 3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고 X 같은 경우 여기 채워져 있고 Y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래서 Z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말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려면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얘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바닥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치들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여기에 그려진 요 배치가 제일 제대로 된 배치, 바닥 상태의 배치이기 때문에 Y의 원자과 전자수 물어봤으면 Y에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몇 개죠? 5개죠. 답은 3번이다. 15번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 Y인데 지금 원자량도 다 안 주고 뭐 평균 원자량도 이렇게 애매하게 놔두고 C 막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명확히 나온 게 아니라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좀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경우 질량수가 원자량과 뭐 같다고 보기는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뭐 이렇게 주진 않았는데 이 원자량을 X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반반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평균 원자량이 80이야. 그럼 사실 엄밀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X가 50% 전체가 100인데 그걸 계산하면 80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또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숫자 2개가 나와 있고 똑같은 비율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2개를 더해서 반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80이야. 그럼 이 80은 완벽하게 중간값이 되겠죠. 그래서 X는 81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81, 이 원자량 81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위원소 C 내는 원자량이 C, D 내는 C 플러스 2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비율이 이래요. 그러니까 얘 평균 원자량은 C 곱하기 75, C 플러스 2 곱하기 25를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거 산수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약간 계산을 틀어보면 3, 4,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C 더하기 C 더하기 4분의 4C 더하기 2가 나오니까 C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C 더하기 3분의 1이 아니라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
어떤 애가 있냐? 얘하고 얘 하나씩 이제 결합을 시키면 우리가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량을 따질 건데 지금 이렇게 되죠. 얘가 어떤 애가 결합할 수 있어요. 원자량 79짜리와 C가 결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자량 81짜리와 C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자량 79와 C 플러스 2가 결합할 수 있고 원자량 81과 C 플러스 2가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X는 동위원소의 원자량 차이가 2잖아요. Y도 동위원소의 원자량 차이가 2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값은 결국은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여기 2 큰 대신 얘가 2 크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값은 같은 값. 요런 값이 제일 작은 분자량, 요 값이 제일 큰 분자량, 요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는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X2 중에 요런 애, Y2 중에 요런 애 물어봤는데 자 이거 좀 생각해보고 풀어야 되는데 X2, X끼리 결합했는데 얘네들끼리 결합한 애들 물어봤어요. 근데 얘네들은 존재 비율이 50%짜리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A에 다시 말해 79, A의 원자량을 가진 아이가 존재할 확률은 전체의 절반. 근데 걔가 또 똑같은 애랑 결합할 확률은 또 79짜리, 또 A의 동위원소 A인 아이가 들어갈 확률도 결국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런 확률이고 얘는 어떠냐? 지금 요렇게 생긴 아이는 75%, 다시 말해 4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존재하고 요렇게 생긴 아이는 25%, 다시 말해 4분의 1 존재해요.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C의 동위원소 C와 C 플러스 2 동위원소가 그러니까 D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D라고 쓰면 이런 아이가 이렇게 결합하는데 우리가 어떤 아이들 분자를 형성할 때 얘네가 결합했을 때 확률 따질 때 보통 이 위치를 고정해 놓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요런 아이가 먼저 배치될 수도 있고 반대로 D의 원자량을 질량수가 D자리가 먼저 배치되고 나중에 질량수가 C자리가 배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될 확률과 이렇게 배치될 확률을 다 고려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배치되는 어떻게 배치되는 이 두 개의 확률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확률이 결국은 뒤집어져서도 똑같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2배다. 요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1 번분수니까 결국은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네요. 자, 16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을 물어봤는데 자, 나트륨은 11번, 마그네슘은 12번, 알루미늄 13번. 전자 배치를 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하나,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하고 3P 하나예요. 자, 마지막 껍질에 마지막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E1.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떼기가 어려운 게 정상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외들이 존재해요. 어떨 때가 예외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자가 채워질 때 오비탈에 꽉 차게 전자가 다 채워졌거나 절반의 균형적으로 전자가 채워졌거나 하는 건 좀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트륨처럼 하나 있는 거는 이게 쉽게 버려. 알루미늄처럼 하나 있는 것도 쉽게 버려요. 그리고 그 앞쪽을 꽉 채우거나 옥텟을 형성하는 형태로 가는데 마그네슘은 이 s오비탈이 이미 꽉 차 있어. 풀필드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떼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점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마그네슘의 첫 번째 전자를 떼는 게 알루미늄의 첫 번째 전자를 떼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알루미늄보다 커지게 돼요. 물론 점점점 그 값이 증가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나트륨보다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일단 마그네슘 쪽이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일단 답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요런 애, 요런 애, 요런 애 중에 하나겠죠. 1, 2, 3 중에 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뗐어. 하나씩 떼고 나면 가장 바깥쪽 게 하나씩 떨어지고 나면 3S 없어졌고 여기 3P 없어졌고 이렇게 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1가 양이온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마그네슘이 전자를 떼기가 쉬워졌네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알루미늄은 꽉 찼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나트륨은 옥텟을 형성해버렸어요. 옥텟은 아주 원하는 상태잖아요. 전자 하나 떼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데 이걸 깨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나트륨 이온에서 전자를 떼는 게 훨씬 힘들어진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플러스 1 양이온이 된 이후에 전자를 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나트륨이 제일 커지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제일 작고 알루미늄이 마그네슘보다는 좀 큰 요런 이 에너지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거 알겠지만 전자를 하나 떼는 것보다 두 번째 뗄 때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죠. 왜냐하면 핵전하는 그대로 있는데 바깥에 전자가 줄어들면 계속 균형이 깨지잖아요. 핵이 전자를 잡아당긴 힘이 점점점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씩 떼어나가면 그 떼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커진다.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